말도 안 되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내란적 행위가 여진이 엄청난 거예요.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는데 저는 어제 그래도 경찰이 그 대통령실과 공관촌 일대에 압수수색에 돌입하였다 해서 김성훈이 사직하고 그것도 당장 그만두지 무슨 4월 말까지 하겠다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진행이 되는 줄 알았더니 8시간 대치 끝에 무산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네. 실제로 거기서 이제 경호 책임자가 허락하에 갈 수 있다 헌법상정법 조항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해석의 여지는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있을 때야 그런 어떤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 자리에 아무도 없어 빈 집이에요. 그러니까 윤석열 없어요. 맞아. 김건희 같은 사람도 없고. 예. 그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 더더군다나 또 얘기를 하지만 김성훈이는 이 범죄의 주범격이에요. 그러니까 체포를 시도했던 거를 막았던 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네. 좀 종사자거든요. 얘가 책임자가 내가 맡고 있다고. 저는 좀 무력함을 느껴요. 경찰이 저는 그 걔를 잡아 넣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. 현행범 같은 거거든요. 네. 막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 내지 본인이 관계된 사건도 있는 거잖아요. 네. 체포 저지하는 거. 그래서 경찰이 뭐 대치만 몰라 뭐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거는 2차 3차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김성훈이를 잡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이렇게 무력하게 법이라는 거는 일반인 다 지키는데 얘들은 다 어겨요 그냥. 그러니까. 이 말이 됩니까? 네. 그러니까 진짜 다른 거 다 떠나서 경찰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검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경호처가 반대해서 무산했다. 이게 결국에는 김성훈의 반대로 집행이 안 된 거죠. 그렇죠. 네. 네. 그러니까 왜냐면 아직까지 김성훈이 이제 책임자니까 네. 지금 경호처장은 지금 박종준은 사퇴했고 경호처장만 있는데 그래서 네. 4월 말까지 자기가 사퇴를 하겠다라고 한 게 최대한 이런 것들을 하려고 증거 인멸도 남은 게 있으면 다 하고 압수수색도 막고 이렇게 하려고 좀 시간을 끈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. 네. 그러니까 이제 뭐 변호사님도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이제 보안 시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건데. 네. 공관촌이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제 보안 시설이냐? 보안 시설은 맞죠. 근데 네. 지금 대통령이 없고 여기에서 지금 하려고 한 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한 그 정황을 지금 CCTV나 이걸 보겠다라는 거잖아요. 네, 네. 그럼 결국은 이거는 경호처가 자체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은 한덕수한테 오더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원래도 경호처가 자체 판단한 게 아니라 만약 대통령이 있었으면은 예. 대통령한테 이건 오더 받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예. 지금은 이제 거기에 살지는 않지만은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예. 한덕수가 여기에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야 못 들어오게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이건 배제할 수 없다. 예. 그러면 한덕수는 진짜 출마해가지고 대통령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지금은 거예요?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이 한덕수 대행이 예. 본인이 얘기했으면 끝날 일입니다. 김성훈 혼자서 할 수도 없는 거고. 네. 근데 한덕수가 그런 지시도 안 내리고 더 나아가서 제대로 불출마든 출마든 얘기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. 또 광주나 울산을 가요. 그러니까. 왜 거기를 왜 가요? 네. 그리고 대통령 복장 손편지 쓰고. 대통령 나갈 때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복장을 입거든요. 양복은 다 안 갈아입고 모자 썼더라고요. 이렇게. 모자. 노동자 쓰는 네. 모자. 요거는 나가겠다는 뜻입니다. 출마하겠다. 지금은 출마하겠다요.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. 지금 너무 하고 싶은 거야. 네. 너무 하고 그래서 싶다. 이 행동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이 사람의 출마랑 딱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. 출마 지금 너무 하고 싶어요. 한덕수는 출마를 너무 하고 너무 싶다. 하고 싶다 지금. 된 것 같아. 된것 같아. 와이프 자꾸 된다 했는지 몰라도 네. 와이프가 좀 예지몽 자꾸 꾼다고 그러니까. 아니 근데 그 장성철 소장이 어제 시사인에 나와서 두 사람이 만났다. 김건희와 그 한덕수 부인 네. 최하영이 최모 씨. 만났다. 그리고 그 장소가 뭐 경기도 여주 양주 거기 어디다 뭐 사찰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면서요. 아니 그러니까 뭐 저기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잖아요. 무속의 어머니라고. 무속과 가난한 그 김건희의 어머니급이다. 김건희의 어머니급이다. 뭐 이게 뭐 신딸하고 신엄마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 취향인지 모르겠는데 무속의 근데 그 한덕수 총리 배우자가
이 무속이나 이거에 관심 있다는 얘기는 최근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. 오래됐어요. 오래됐어요. 맞아요. 그거는 뭐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. 그거를. 근데 네.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사실 생각을 안 했을 뿐이지. 맞아요. 근데 갑자기 이게 다 연결이 되니까 한덕수를 갑자기 띄우니까 여기에 윤건이가 있는 거 아니야? 네. 그러면 두 사람 특히 한덕수 부인하고 김건희가 지금 무속으로 연결된 거 아니야? 뭐 이런 거 추론인데 네. 저는 한덕수가 지금으로서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는 게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. 네. 자, 첫 번째는 네. 한덕수는 이제 고령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예전처럼 진영을 건너가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. 이제는 마지막이에요. 네. 이게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밖에 없는 거지. 두 번째는 정권이 바뀌면은 지금도 혐의 선상에 있지만은 내란 수사를 빡세게 받아야 받을 돼. 거예요.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네. 활동을 해가지고 이거를 강력하게 저하하는 게 낫다라고 볼 수 있겠다. 세 번째는요, 이거는 개인적인 건데 자녀가 없습니다. 맞아요. 자녀가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온전히 자기한테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애나 뭐 이를테면은 뭐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라는 거잖아요. 네. 온전히 자기한테만 집중할 수 있다. 요런 상황이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런 무속이나 이런 무속. 것들 네.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지금 다 꽃가마 이 정도로 태워주는데 사실은 안 나가는 게 이상하다 솔직히. 그런데 저는 뭐 한덕수가 나가든 안 나가든 솔직히 관심 없어요. 네. 어차피 안 될 거기 때문에. 근데 이거는 반칙이지. 네. 이거는 반칙. 뭐냐면은 지금 심판복이 입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지금 프로레슬링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복 벗어. 안에 선수복 있어. 그러더니 막 한쪽을 때리는 거예요. 이렇게. 한쪽을, 반칙으로 의자로 찍고 막. 이건 말이 안 되지. 네. 이건 한덕수는 반칙왕이다. 반칙왕이지. 네. 그러면 지금 빨리 그 선수복 빨리 입고 그냥 정식으로 링에 들어와. 올라와라. 들어와 이거지. 어. 이거는 진짜 나쁜 짓이에요. 나쁜 이거는. 짓이다. 네. 그런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. 그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하고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사를 했는데 어제 발표됐어. 어제 발표인가? 네. 17일 날 공개한 바에 따르면 보수 후보 당선 공감 유권자 가운데 범보수 적합도 물었더니 29.6%로 한덕수가 1위를 했어요. 김문수를 제쳤어. 김문수 전 장관이 21.5, 그 다음에 한동훈 14.1, 홍준표 10.9, 나경원 7.0, 이준석 2.6, 이철우 2.2 이렇게 이게 나왔거든요. 이제 김문수 뜰 때랑 똑같습니다. 김문수도 거의 며칠 안 걸렸거든요. 네. 여론조사 하자마자 몇 번 돌리니까 10 넘어가고 20 넘어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. 맞아요. 보수 진영에서.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음. 지금 한덕수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. 네. 이재명하고 누가 싸워도 못 이기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한덕수한테 또 이건 좀 어르신들이 글로 좀 많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. 제 생각에는 네네. 뭐 아니면 뭐 네. 말고 네. 말고. 네. 그래서 의미 없는 수치로 저는 느껴지는데 별로 의미 없다.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. 이거 봐. 이렇게 나오잖아. 나잖아. 네.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은 저는 반기문 총장 생각나거든요. 네. 지하철 한번 타면 끝나요. 그러니까. 밖에 한번 나와서 예. 이 사람 검증 제대로 받은 적 없잖아요. 정치인으로서. 예. 공무원만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지금은 확실히 하고 싶어요. 요거 그럼 망상에 빠져 있어. 내가 될 것 같기도 해. 진짜. 예. 예. 근데 이제 현실감이 아직은 없는데 여론조사가 막 좋게 나오고 이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안 될 쪽으로 근데 생각을 어제 합니다, 저는. 사실상 그 한덕수 대행이 불이탈을 맞은 거 아니에요? 맞아. 헌재 소장 이게 그 자기 입장에서는 허를 찔렀다라고 생각해서 내란 연장전을 소위 이완규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희망에 부풀었는데 어제 불이탈을 딱 맞으면서 야씨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거 나가도 될까? 주춤. 요 가능성은 없겠습니까? 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아직은 여론 여조가 받쳐주기 때문에 한덕수는 여조를 마지막까지 볼 거예요. 예. 이번 달 말까지 여론조 어차피 5월 4일 날 이제 그쵸. 후보자 등록이기 때문에 예. 끝까지 이제 여조를 보면서 할 텐데 네. 이 여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ARS 조사하고 전화면접 조사하고 확연하게 달라요. 네.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조원 CNI도 ARS고 ARS. 최근에 이제 한덕수 또 잘 나온 여론조사 공정위 했던 거 그것도 ARS거든요. 갤럽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게 2% 나왔어요. 맞아요. 이게 2%. 방식이 뭐냐면은 보기가 없어요. 그냥 네가 생각나는 사람 말하라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, 예를 들면 뭐 홍준표 네.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 2%가 이제 한덕수가 나온 건데 지금 이거는 보기를 세게 준 거예요. 그러니까. 네, 예. 그리고 이제 ARS 조사의 특성상 정치 고관여층이 응답률이 매우 낮거든요. 그렇죠. 예. 예.
그러니까 MBS 전국 지표조사 같은 경우에 응답률이 20%가 넘어요. 맞아요. 굉장히 높고 갤럽도 한 7% 정도 나옵니다.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응답률이 5%가 안 돼요. 네. 네, 이런 대충 여론조사들은 한 3% 네, 네. 나오고 막 이럽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몇몇 정치 응답률이 4.6이네 예, 이번에는. 그러니까 5%가 보통 안 네. 되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낮은 거는 3%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. 네, 제가 네.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정치 고관여층에게 강하게 주입을 해놓으면은 이게 반짝 뜰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단기 이런- 필마 가능하다.